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정치자금 이용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예상원 변호사님과 대선 전국의 핵심 이슈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금 대장동 비리 수사 검찰이 지지부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선일보가 대특종을 했어요. 네.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과연 이재명의 배임죄가 있느냐 없느냐. 네. 또 하나는 그 엄청난 수익이 혹시 이재명이라든가 그런 쪽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50억 클럽으로 흘러간 것도 있지만 그건 사적인 문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로 돈이 흘러갔다 하면 그건 뭐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이재명 측으로 흘러간 것 아닌가 하는 폭탄 진술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 그랬다가 수용하겠다로 조건부를 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오늘 그 폭탄 발언을 한 이모 씨의 발언을 미리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그렇겠죠. 캠프 쪽으로서는 그걸 모른다면 그거는 캠프도 아니죠. 또 검찰에서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슬쩍 알려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특검을 조건부로 한다든가 특검을 거부해서는 이제 당신은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정체 현상에 빠져가지고 31%에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가 30%란 거는 뭐 대깨문이라든가 문재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1%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거의 지지가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거. 박스권에 갇혀. 더 이상 뭐 오르지 않는다는 거. 자기 지지는 별로 없고 이제 친문 지지대.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집토끼 중에서도 아주 그 열렬 집토끼 거기만 지금 그게 지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모 씨의 43억 폭탄 발언 아침에 신문 보자마자 생각난 게 그때 고 교수님하고 지금 대장동으로 벌은 돈이 몇천억이고 하면은 그게 뇌물용이면은 한 10억 내로 공무원들 그 뇌물은 조금만 줘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나머지는 거의 무슨 정치 자금이나 다른 데로 갔지 않을까라고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뭐 신문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이모 씨가 그 유동규 쪽에 그 43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더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녹취록하고 녹취록에 정연하기가 만든 녹취록에도 43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이모 씨가 그렇게 말한 게 지금 그 검찰 발로 검찰은 이야기 안 하지만 취재 결과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돈 중에 그게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유동규한테 지금 가는 걸로 이재명 캠프에 간 거라고 그 이모 씨가 진술을 했어요. 근데 유동규가 그 2004년이죠. 그 지자체 선거, 그 성남시장 선거라고 간단하게 말해요. 2014년입니다. 14년, 6월에 지방선거. 그렇죠. 한 건데 3월인가에, 4월인가에 이재명 캠프로 갔어요. 사퇴를 하고 갔어요. 그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뒤에 본부장을 사퇴하고 갑자기 그 이재명 캠프로 선거 캠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되면서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또 왔어요. 복귀를 했죠.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은 3개월간 갔어요. 그 3개월 동안 뭐 하러 갔냐? 그렇죠. 아니 이슬람은 도시개발공사 어차피 복귀할 것 같으면요. 계속 있어야지. 3개월 딱 그 사퇴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전히 선거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유동규가 왜 이재명 캠프에 갔을까?
우리가 그 유동규에 대해서 알지만 성남에서 재건 그 뭡니까 그 리모델링 그걸로 사실 많은 이제 개발업자나 분양업자 분양 대행사하고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쌓아놓은 인맥으로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의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직 조선일보가 취재를 안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 유동규가 어떤 이모 씨 같은 분양 대행사로부터 어떤 연결고리로 돈을 받으려면 유동규가 나설 수밖에 없고 유동규가 제일 잘하니까 분양 대행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시행사 이런 걸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이모 씨 같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랬겠죠. 성남시장 되면 대장동 개발을 할 것이 대장동이라고 특정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대장동을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뭐 했었죠. 민관이냐 이제 그것만 남았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되면 당신한테 분양 대행사를 주겠다. 제가 이런 소송을 많이 해봐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분양 대행사가 입금 말고도 그 시공사라든가 그다음 진짜 그 이 사업 시행자한테 미리 돈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분양 대행만 따면요. 조그만 아파트라도 분양 대행만 따면 그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럼요. 선수금을 안 주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받아요. 그 아파트 프리미엄 있죠. 그게 또 엄청나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파트에 붙는 게 아니고 그 대행자가 받는 프리미엄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뭐 사업비라 그러든가 뭐 개발비라 그러면서 그 이 시행하는 사람이 이 아파트 한 채당 1억 10억만 받아달라.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대행사는 거기다가 붙여요. 자기가 요 정도면 이게 그 손님들이 요 정도는 주겠다. 그럼 좀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그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만 하면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게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인기 있는 지역이니까. 그럼요. 인기 없는 지역은요.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분양이 완료되는 것조차도 걱정하는 지역은 그 분양 대행사들이 시행사한테 미리 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규가 저는 약속했을 것이다. 당신 분양 대행 주겠다. 그러니까 이쪽도 그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로 가니까 벌써 재선 때 아닙니까? 재선이죠. 그러니까 가능성도 높았고 성남시에서는 뭐 이재명 거의 뭐 후보가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됐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자금은 필요하니까 일단 돈을 성금으로 달라. 그래야지 받은 게 그 돈이다. 받아가지고 결국 성남시장 되고 그쪽에다가 대행을 줬던가요? 줬죠. 5개 브록을 김만배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무 김만배한테. 그 대행권을 다 주어버렸으니까 5개 브록이니까 엄청나죠. 그래 이때까지 이재명 후보가 난 이런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본인은 안 받았겠지만 그렇죠. 지금 그 이모 씨의 폭로가 맞다면 이재명 캠프에 그 돈이 간 거예요. 가고 그게 정치 자금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정치 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그 후보가 안 받아도 캠프에서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으면 후보가 그게 나중에 그 당선되더라도 그게 무효되고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후보가 자기가 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저 외곽 지인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여기도 보니까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분양 그렇게 대행을 한 사람이 바로 그 박영수 특검하고 친인척 관계 아닙니까? 나중에 100억 받았다느니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43억을 주었는데 지방선거 전에 그러니까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준 돈은 선거 운동비로 그 재선 운동비로 들어갔고 이후에 준 돈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토공 맡은 사람. 그 사람이 20억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렇죠. 이모 씨한테. 토목건설. 이 토공이라 그래요. 뭐 쉽게 이제 요새 하도 말을 줄이니까 토공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아마 유동규라든가 아마 토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20억이란 뭐 지금 대장동 사업에 뭐 5천 매덕 수익 그러니까 20억은 아주 푼돈같이 보이는데 이런 그 공사를 맡기로 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면허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20억 큰 돈입니다. 그 자기로서는 20억을 베팅할 때는 뭔가
보장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무슨 재벌도 아니고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단종 면허, 토공 면허 예. 우리나라에 좀 이게 비정상적인데 그런 면허 가진 사람들 면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 하나 놔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청, 재하청을 줍니다. 그렇죠. 자기 중간에 토공이라고 그러는데 토목공사. 예. 이게 이제 땅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땅 파고 예. 뭐 이게 예. 하는 건데 예. 기초 작업하는 자기는 거예요. 뭐 하냐면 면허 가지고 중간 마진 이윤에 떼먹고 예. 또 하청 주고 또 하청 받은 사람 또 중간 이윤 떼고 예. 또 하청 주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좀 왜곡된 이 건설공사의 어떤 왜곡된 현장인데 그 사람이 20억이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예. 나모시라고 하네요. 예, 나모시더라고요. 근데 예. 누군지는 뭐 모르니까 하여튼 엄청난 그 자기로서 큰 돈을 베팅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하고 근데 더 석연찮은 거는 있죠. 나중에 100억을 받아요. 화천대유 그걸 못 김만배가 100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억을 갖다가 그 줬는데도 토공을 못 땄어요. 예. 그러니까 100억을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20억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민사재판 간다면은 한 20억 더 얹어가지고 40억까지 주는 것도 사실 많이 주는 거지만 그것도 많죠. 2019년이니까 뭐 한 4, 5년 동안 이자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데 100억을 줬다. 예. 이거는 지금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입막음용 아니냐.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게 대행하는 이모 씨가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야, 이 돈이 어디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는데 틀림없다. 틀림없다. 이건 그 이재명 믿어라. 캠프로 들어가고 이재명이 당선되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당선될 민관 거고. 합동으로 예. 개발되니까 이건 틀림없으니까 그건 걱정을 전혀 염려를 하지 놔라. 마라. 뭐 유동규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100억을 줬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준 돈의 5배가 줬다는 예. 반환받았다는 그게 지금 설명이 이게 퍼즐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 이재명 후보가 나는 이런 돈 안 받았고 저저저거 뭐 그 선거 자금은 뭐 전혀 관계 없고 오늘 또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게 그 이모 씨 말이 예.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본인들 말이 사실무근이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밝히고 해야죠. 그리고 제3자가 볼 때는 예. 이 이모 씨 말이 지금까지 우리 그 고 교수님하고 이 대장동 터지고 나서 수없이 이 자리에서 매주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예. 과연 그 뭐 뇌물용으로 했겠습니까? 그게 오늘 드디어 예. 퍼즐이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장기 대여를 자기가 김만배가 자기 회사 아닙니까? 장기 대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억이 갔다는 거고 이거 보면은 이 43억 원은 아직은 대장동 사업이 개시되기 전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될 거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이모 씨한테 가져가지고 이모 씨가 43억을 이렇게 쫙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분양 대행을 맞는 조건으로 그래서 나무같애는 현금으로 다발로 예. 이렇게 그 쇼핑백에다 해서 주었고 김만배한테 직접 주지 않고 김만배가 지정을 했겠죠.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해갖고 그걸 어떻게 세탁을 거쳐서 그 돈이 유동규를 통해서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퍼즐이 맞는 것이고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녹취록에 화천대유의 그 자유산 천화동인 1호 이게 1208억 아닙니까? 그 중에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것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선 자금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이 김만배나 유동규가 변명하고 있거나 이재명 캠프에서 이게 43억이면 사업비라고 주장해요. 예. 근데 그 이런 개발사 사업비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땅 구입비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하여튼 땅 구입비 계약금만 치르고 땅을 확보를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업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토지 구입비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있죠. 쭉 나중에 진행된 걸 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사업비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강제 수용이 가능해요. 네, 강제 수용 가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하기 때문에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의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때문에 사업비가 43억이 들었다면 월급으로 들었는지. 그래서 사업비라고만 말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사건에서. 왜냐하면 강제 수용권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민간 개발이면 있죠. 사실은 큰 토지를 갖다가 그 확보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땅 계약금이라도 우선 줘야 되니까. 주면은 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옛날에 발행해 줬어요. 아마 이 사건 2014년경에는 전부 다 토지 개발이,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시행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계약금만 일단 치르고 그 다음 분양하면서 땅값을 더 이제 나머지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하면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그 다음 증권회사 PF 자금 아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제 땅을 저도 과거에 한 780억 정도 PF를 해가지고 회사에 건물을 아주 크게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공사 정해지고 땅 그 계약서를 갖다 주면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주면 그때 땅값도 중도금 주고 그다음 분양되고 시작하면은 그 신탁사를 주로 통하는데 그 토지 개발에 관한 신탁사 있어요. 그 주는 형식으로 돼가지고 그 외에는 있죠. 사업비라는 게 크게 없어요. 사무실 하나 여직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왜 43억이 사업비가 들었는지 이걸 사업비라고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그걸 밝히면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못 밝히죠. 못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밝힙니다, 이거는. 못 밝히고 있고 그 이모 씨 분양 대행을 맡은 이모 씨는 그 43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었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43억을 주었는데 그 사람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모 씨로서 아직 대장동 사업이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주었다는 것은 자기 전 인생, 전 재산을 걸고 한 베팅한 거죠. 베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아무런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모르고 그래 갖다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요.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일부 반 정도 뇌물로 썼다라고 하는 뇌물용이라고 이모 씨가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게 이게 이재명 시장인데 무슨 뇌물이 필요하냐. 그런데 이 시청의 행정이라는 게 이재명 시장이 아무리 최종 결재를 하더라도 밑에 공무원들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뇌물을 줘놔야지 이 담당 공무원이 공범이 돼가지고 이걸 발설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이 뇌물이 지금 우리가 그 이모 씨 이야기가 다 맞다고 할 때 그러면 당시에 뭐 건설과 뭐 이런 공무원들이 보통 이런 거 대장동 정도 하면요. 시청에 거의 모든 과가 관련됩니다. 환경, 뭐 문화재까지 거기 문화재 있었냐까지 소방과 뭐 이런 데까지 다 돼.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쥐약을 좀 뿌려놔야지 이 공무원이 나중에 발설을 못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사 건물 짓는데 기자할 때는 뭐 몰랐는데. 장관, 차관 주로 뭐 국장도 우습게 하는 구청 주사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그 주무관 아닙니까? 주무관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위에서 뭐 얘기해봤자 아니 뭐 주무관이 안 된다는데요. 이러는데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쪽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쥐약을 뿌려놓아야 그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뿌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범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43억에 관해서는 드디어 좀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더라 이런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지금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선에서 딱 꼬리를 자르고 23일인가 그래요. 기소 날짜가 22일인가. 그리고 유서는 이제 끝났다. 뭐 코로나도 걸렸고. 배임 아니고 뭐 무슨 배임이냐. 유동규는 그 측근도 아니라는데 그건 아무 관계없고 돈은 뭐 이재명 후보가 1원 한 푼이라도 먹었으면 내 몸을 불사르겠다 이러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 그런 거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 검찰은 이제 그만둘 수도 없는 거죠. 큰일 났죠. 계좌 추적해야 할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던 대장동 사건에 드디어 이제 진면모가 드러나니까 검찰로서도
이걸 대충 듣고 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렇게 기소 그 3명을 꼬리 자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드러나면서 이재명 캠프로 돈 갔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알았든 몰랐든 그거야 사실은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이 판도라 상자가 열린 그러니까 거예요. 시장이 될 사람이 예. 나중에 자기가 시장 무슨 일을 해주고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될 걸 전제로 하고 돈 받아서 자기는 안 먹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모른다고 네, 하겠죠. 모르니까 하니까 캠프에 선거 자금을 쓰고 그 보답으로 그 권순일 대법관한테 그 한 거가 똑같네요. 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됐다는 게 이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특검하자 뭐 하자 분노했던 거는 자꾸 이재명 지사 후보가 나는 이게 잘 모르겠다. 뭐 절차면 내가 설계했다 그러다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 거짓말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데 예. 오늘 이게 튀어나옴으로써 있죠.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처해있던 입장과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예. 이걸 그냥 두고 갈 수는 이거는 만일에 안 건드리면요. 예.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예. 열화와 같이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이제 계좌 추적이라든가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고 예. 대장동 수사에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완전히 거예요. 전환됐어요 오늘로서. 그러면 과연 검찰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건가?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봐서는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예. 이재명 후보한테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안 해도 해도 막심하고 예. 안 해도 그 의혹의 불길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번 저게 폭로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와서 이재명의 뭐 낙마설이 그동안 뭐 이거는 그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실질적으로 폭발력이 계좌 추적을 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그래 돈이 들어갔다.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후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43억 중국까지는 폭로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야 뭐 어떻게 말은 뭐 받았지만 우리는 없다 하지만 계좌 추적을 해도 있죠. 예. 선거 캠프에 들어간 돈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디 갔냐 이거죠. 그 돈이. 예. 그걸 못 밝혀내면은 오히려 캠프에 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검찰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밝혀내기 전에는 그 43억이 뭐 받았던 뭐 김만배가 좀 꿀꺽했다거나 유동규는 그때 캠프에 있었으니까 꿀꺽했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은 역전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찰이 예. 그 갔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검찰이 안 갔다는 걸 밝혀내야지 국민들이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그 기업 회장들 횡령죄 그거 할 때 그랬어요.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됐냐면은 돈이 없어진 건 맞다. 회사 돈이 그 회장 선에서. 예. 그러면 옛날에는 대법원 판결이 그 회장이 어디 쓰고를 갖다가 검찰이 밝혀내도록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회장이라든가 이런 건 검은 돈이잖아요. 이거는 꼬리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법원 판결이 거꾸로 돼가지고 회장이 자기가 정당하게 회사를 썼다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못 밝히면 너 횡령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입해 보면은 그렇게 되네요. 예, 검찰이 이 돈이 캠프에 갔다는 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래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동규가 받았다면 그게 사적으로 썼다는 거, 캠프하고 전혀 관계없었다는 걸 스스로 밝혀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100% 못 밝혀낸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은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자금을 쓴다고 추정될 수밖에 없고 만일 이게 기소가 되어 법원에 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도 검찰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재명이가 딱 한 수를 든 게 특검 무조건 받겠습니다. 검찰 보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특히 그 윤석열 수사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너희들은 선에서 중간 발표하고 그걸 특검으로 넘겨라. 그러면 특검 한다고 해가지고 여야 간에 뭐 시간 끌고 이렇게 지금 가려는 거 아닌가.